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정부와 사회 속에서 기업과 가정에서의 교육 환경도 점점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을 위한 기기들도 보다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리더는 이른바 스마트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자칠판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유한아이텍의 유창수 대표와 함께 전자칠판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고 더불어 프로젝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유한아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한아이텍은 제가 32살 때인 2006년에 설립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유한아이텍은 초창기에는 일본 새끼 수의사의 친환경 제품인 진공 하수도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삼성전자의 가전대점을 한 수년간 하다가 지금은 프로젝터와 전자칠판, 전자교탁, 또 교육 솔루션, 또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또 IT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B2B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 저희 영상 제품들을 또 시스템을 또 설치하고 또 납품함으로써 다양한 IT의 이런 정보들이 잘 활용되고 또 투사될 수 있도록 또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퍼레이트 마켓 쪽 기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또 중견기업, 대기업, 또 공기업, 또 교회 등 여러 가지 종교기관, 전시장 등의 다양한 영상기기들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유한아이텍을 시작하시기 전에 해외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화려한 경력들이 있던데 간단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MBA를 했고요. 그리고 LG전자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영업을 꼭 해보고 싶어서 이제 LG전자에 들어가게 됐고요. LG전자에서는 백석 화이트 그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색 가전제품들이죠. 그래서 특히 청소기, LG전자 하면 사실 사이킹 청소기 굉장히 유명한데 네. 청소기를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마케팅하고 또 유통망을 구축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동 아프리카 하면은 또 신흥, 또 굉장히 요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에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한 수년 전에 그런 시스템들 또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과 같은 사실 그 당시에도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나라들에도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메이드 인 코리아, 비단 LG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또 많은 한류 이런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수출하는 어떤 수출의 일꾼으로서 경력을 쌓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IT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금은 오라클사에 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바 플랫폼 등의 소프트웨어들을 영업 마케팅하는 그런 영업 마케팅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제가 32살 때 창업을 하고 지난 10여 년간 IT 전문 기업으로서 특히 영업을 중시하는 영업 마케팅 조직을 끄는데 많이 도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주력이죠. 또 빔 프로젝터, 전자칠판, 특수 스크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유한아이텍의 이 주력 분야 매출 규모가 어떠신지요? 저희 회사는 작년 2014년에 매출 한 25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매출했고요. 네. 주 매출원 및 사업 분야는 프로젝터, 전자칠판, 전자교탁, 특수 스크린, 무선 마이크,
이런 영상기기들,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이 저희 회사의 주 매출원이자 사업 분야입니다. 이제 요즘 IT 기기가 뭐 영상 기기와 융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융합이 많이 시도되는데 물론 빔 프로젝터도 예외가 아닐 거라 보입니다. 얼마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지금 프로젝터 시장은 전 세계 약 700만 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프로젝터가 처음 출시된 것은 한 수년 전에 처음에는 AV, 즉 이 비디오 영상들을 투사하기 위한 그런 AV용 프로젝터가 처음으로 출시됐었고요. 대부분이 일본 또는 대만, 후에는 한국 이런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PC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 데이터급 프로젝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투사하고 공유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기구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작년에 약 12만 대 정도의 프로젝터가 보급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 절반 정도는 교육시장이고 절반 정도는 민수 또는 콜포레이트 마켓, 기업용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은 LCD와 DLP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700만 대 정도의 프로젝터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한 LCD, 나머지 절반이 한 DLP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밝기는 적게는 뭐 200안시 루멘, 300안시 루멘부터 해서 높게는 10,000안시 루멘 이상, 지금은 20,000안시 제품까지 개발이 됐고, 처음에는 SVGA, 또 VGA 이런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터가 개발이 됐었는데 계속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XGA, Full HD, 지금은 4K까지 다양한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터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램프 광원이 또 램프, UHP 램프가 필요 없는 이런 LED라든지 레이저, 하이브리드 광원, 그래서 10,000시간, 20,000시간 등 하면 거의 반영구적인데요. 그런 프로젝트로 개발이 돼서 더 이상 램프를 자주 교체할 필요 없이 또 자주 구매할 필요 없는 프로젝트들이 수년 전부터 개발이 돼서 보급이 시작됐고요. 뿐만 아니라 3D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특수 영상이라든지 전시관 등에 많이 설치되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애용을 받는 대표적인 B2B IT 영상기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와이어리스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네. HDMI라든지 이런 RGB 케이블이 필요 없이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과 연결되는 또 여러 대의 노트북과 연결이 돼서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했고요. 규모도 이 사이즈 점점 소형화돼서 지금은 손 안에 놓고 볼 수 있는 포켓 프로젝터 또는 피코 프로젝터 개발이 돼서 B2B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이라든지 캠핑족이라든지 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점점 개발이 돼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빔 프로젝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뭐 안시 루멘인가요? 네. 그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네, 안실루멘은 이 프로젝터의 밝기를 측정하는 이런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프로젝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는 이 밝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는 역시 후면에서 투사하는 그런 프로젝터가 많기 때문에 네. 불을 꺼놓지 않고 소등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밝은 프로젝터를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프로젝터의 밝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밝기를 측정하는 그런 표준 또는 스탠다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한하이텍에서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가 있다면 대략 한 몇천 안시 루멘 정도가 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00안시 루멘대 그리고 5,000안시 루멘대 프로젝터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4,000안시 루멘 정도의 프로젝터면은 한 50평 정도, 한 100평 정도의 공간에서 초기에는 불을 끄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밝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넘어서서 7,000안시, 또 10,000안시, 또 15,000안시 루멘까지 가게 되면 큰 강당이라든지 대형 교회라든지 또 전시 공간이라든지 큰 공간에서 쓰는 그런 프로젝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엔 4,000안시 루멘대, 5,000안시 루멘대 프로젝터가 가장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네.
보통 시청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면 4천, 5천 안시루멘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빔 프로젝트 외에 전자칠판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빔 프로젝트 수입 외에도 전자칠판을 갖다 이제 개발, 생산,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 전자칠판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전자칠판은 이제 프로젝터 시장이 약 전 세계 한 700만 대 정도의 연간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시장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를 전자칠판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자칠판은 한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 교육 시장, 즉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영상을 활용해서 PT를 할 때 또는 설명을 할 때 후면 투사기 때다 보니까 이 눈부심이라고 하죠. 네, 눈부심. 그렇죠. 예. 이런 저해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초점 또는 초단초점의 프로젝터를 개발해서 화이트보드하고 결합하는 그런 프런트 보드의 전자칠판이 개발이 된 것이 시초였습니다. 네. 그런 것이 한 5년 전부터는 평판형 TV, 즉 플랫 패널 TV를 활용해서 55인치에서 지금은 한 84인치까지도 개발이 돼서 저희가 TV를 활용한 전자칠판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눈부심, 또 그림자 이런 것들이 없고 아무래도 밝기가 램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네. 단영구적이기 때문에 물론 크기가 굉장히 크고 또 무게 때문에 이동성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교육시장의 전자칠판 시장이 조금씩 커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한 10년 내에 걸쳐서는 앞으로는 점점 보급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터의 시장은 역시 프로젝터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또 스크린 사이즈가 거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지만 교육시장에서는 전자칠판의 시장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자칠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TV 패널에다가 뭐 이제 글을 쓰고 또 보고하는 걸 텐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하드웨어는 훨씬 더 나을 거란 말이죠. 대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정립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들 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 전자칠판 시장이 사실 대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자칠판이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이 관수 쪽에 또 조달에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칠판, 특히 플랫 패널형 전자칠판의 핵심 부품인 이 플랫 패널, LED 백라이트를 활용한 LCD 판넬을 대부분 LG, 삼성, 그리고 일본의 샤프라든지 대만의 AU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상생을 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칠판 수출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칠판 시장이 잘 될수록 이제 대기업도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 것이고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전자기기 때문에 또 애프터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좋은 서비스망이 있는데 유한화이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프로젝터나 전자칠판 교탁이나 선생님이라든지 또 회의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에 또는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과 서비스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당일 애프터 서비스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틀 또는 3일 내에는 저희가 출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애프터 서비스의 원칙 중에 하나는 현장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배나 퀵으로 이런 제품들을 받아서 수용해서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 36곳에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 사후 관리에 집중을 하고 그 분야에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자칠판 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뭐 개발하고 있다거나 또 생산하고 계신 품목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유한하이텍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는 월낫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월낫은 이 호두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월낫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호두가 어린아이들의 네.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낫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단 전자칠판 교탁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3D 프린터라든지 또 적외선 무선 마이크라든지 다양한 IT 기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R&D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이 3D 프린터라든지 적외선 무선 마이크 이 시장도 좀 잘 개발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수가 좀 침체되면서 기업 운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시기에서 이제 CEO의 강한 리더십이 또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조직을 융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역시 기업은 또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실 사람이 곧 기업이고 기업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원들과의 융합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들과 또 다양한 소통의 기회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사실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비단 고객과 직원뿐만 아니라 네. 사회의 그늘진 곳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불쌍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회사의 사명감에 대한 고취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중소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도적으로나 또 어떤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나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 세계를 다녀보면 사실 이제 자본주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사실 무한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 늦게 이런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된 나라들 가봐도 사실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네. 또 기업인들을 북돋아주고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창업을 하고 또 고용을 하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부 지원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또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여러 정책들로 도움을 주시고 있지만 좀 더 저희 중소기업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더 많이 펼쳐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더 마음 놓고 창업을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또 수출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국가에서의 관심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더 리더의 고정 코너입니다. 중소기업의 또 CEO로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장점이라든지 또 유한하이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 자체도 대기업의 경험도 있고요. 직장 경험이 있고 또 외국계 이런 중견기업에도 경험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제가 10여 년 전에 창업을 하고 경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서 어떤 특정한 한정된 직무를 맡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있다 보면 사실 사람의 조직원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 또 많은 종류의 직무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인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관리라든지 인사라든지 관리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참 좋은 어떤 학습의 장이기도 하자 본인이 자기 개발하고 또 본인이 조직에 기여했을 때 사업장이 또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그런 직장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한하이텍이 바라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 뽑으실 때, 스카우트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비즈를 함에 따라서 역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과 풀어가는 것이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 또 소통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서 사실 그 말 이면에 넘어서의 그 뜻과 그 사람의 의도하는 말을 잘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고요. 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피력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 중심의 또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결국은 롱런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대인 관계를 잘하는 또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인재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한아이텍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목표와 비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업을 하는 CEO로서 저희 회사가 영속하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창업할 때부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그래서 홍익인간, 그래서 직원과 또 고객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업을 사명을 해서 소명을 해서 저희가 기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꿈은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의 영상과 음향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융합의 IT 기기들을 좀 더 개발하고 또 유통하고 또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는 IT 전문 솔루션 회사가 되는 것을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하고 저희 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해 높아지는 대중들의 눈높이 만족에 나선 프로젝터. 이런 스마트한 변화로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앞당겨지길 바라고요. 그 중심에 유한아이텍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아이텍 유창수 대표님 고맙습니다.